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 전역이 관세의 승리를 외치던 순간 하버드의 한 대학 교수의 오만한 확신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국은 작다던 목소리는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1위, 디램 70%라는 숫자 앞에 얼어붙습니다. 배터리까지 장악한 한국의 현실이 드러나자 자부심 가득하던 유학생들조차 말을 잃습니다. 백악관이 떤 이유, 이 한 나라가 촉발한 관세 딜레마.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낡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묵직한 공기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세계 지도가 유독 오늘따라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 느껴지더군요. 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젊은 눈빛 속에는 지적인 호기심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로서의 자부심이 선명하게 보였네요. 저는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 나가며 오늘 이들에게 던져야 할 충격적인 화두를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세상의 질서가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저는 익숙한 미소와 함께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죠. 오늘의 강의는 아마 오랫동안 이들의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테고요. 저는 먼저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몇 년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철강 산업이 어떻게 다시 활기를 찾았는지, 또 어려움에 처했던 농산물 시장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제 설명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역시 미국은 다르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네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여주며 서서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셈이죠. 오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에 대한 것이었으니까요. 강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앞자리에 앉아있던 독일 출신 학생 마티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죠. 프랑스산 치즈와 독일 맥주에 대한 관세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로 인해 자국의 농민들이 얼마나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벼운 탄성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네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중국에서 온 장위가 힘이 있는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정책의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 폭풍 전의 고요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군요. 그의 질문은 강의실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완벽한 성공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은 동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입술에 고정된 채 다음 대답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바로 오늘 강의의 진짜 시작이 될 것이니까요.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을 가다듬고 학생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제 다음 한마디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줄 테지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돌아서서 칠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 쥔 분필의 차가운 감촉이 왠지 모르게 긴장감을 더해주는 듯했네요. 저는 칠판의 가장 중앙에 모든 학생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국가라고 적힌 글자가 강의실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더군요.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제가 써 내려간 글자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떠다니는 것이 느껴졌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미국의 강력한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거대한 국가들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저를 비공개로 7번이나 호출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 말에 학생들의 눈이 조금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경제 자문관들이 제게 던졌던 질문은 항상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만한 나라가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강의실의 모든 이들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선명한 발음으로 그 나라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중국 학생 장우이였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제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약간의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더군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지 않냐는 그의 외침에는 일말의 무시마저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에 동조하듯 일본 학생인 사토 아야카 역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네요.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여전히 한 수 아래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주장을 잠시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을 때 저는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국가의 영향력을 단순히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로 재단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착각이라고 말해주었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규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의 혈맥을 쥐고 흔드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학생들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혼란이 곧 경이로움으로 바뀌리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거대한 그래프가 강의실의 어둠을 밝혔죠. 그 그래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두 개의 로고가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디램의 경우 그 점유율은 이미 70%를 넘어섰다고 덧붙였죠. 강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눈앞의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 SK하이닉스가 마침내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으로 등극한 2025년의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작은 나라가 이 정도의 기술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까까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장우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이것이 바로 숫자가 가진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선명한 초록색과 붉은색의 로고 두 개가 화면을 가득 채우더군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바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두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반도체에 이어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20%를 한국 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생산 능력은 400기가와트시를 넘어서며 경쟁국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네요. 학생들은 이제 놀라움을 넘어 경외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제 설명이 끝나자 독일 학생 마티아스의 눈이 유독 크게 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걱정과 함께 새로운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면 독일의 자동차들 역시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스바겐과 BMW는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해주었죠. 그 대답에 마티아스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진실은 그에게 꽤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칠판으로 다가가 두 개의 문장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첨단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둘째는 반대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일본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칠판 위에 나란히 놓이자 학생들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들은 비로소 백악관이 마주한 딜레마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거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조용히 제 설명을 듣고 있던 에단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 싶어 하는 듯 보였죠. 그는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딜레마의 조건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학생들은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일부를 목격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지금까지 단지 운이 좋았던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론을 제기했죠. 저는 그들의 의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룬 눈부신 성공은 종종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차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위기들을 거쳐왔는지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네요. 1997년에 끔찍했던 외환위기부터 시작해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팬데믹까지 말입니다. 저는 한국이 마주했던 절망적인 위기들을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해졌는지를 강조했죠. 이것은 결코 운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것. 그것은 이미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된 특별한 능력일지도 모른다고요. 제 말에 장우인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죠. 그는 지금 자신의 고정관념과 제가 제시한 진실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의 무게를 인정하게 될 테고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저는 마지막 비밀을 꺼내놓을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백악관이 제게 던졌던 가장 깊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제게 만약 한국이 지금의 외교 노선을 바꿔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폭발하더군요. 모두가 그 질문이 가진 엄청난 무게를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 차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차트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이미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차트에 고정된 사이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지금의 경제협력을 넘어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이전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곧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세계 패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었네요. 저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잠시 뒤로하고 학생들을 과거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가 나타났죠. 1953년 67달러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에서 시작된 그래프는 마치 수직으로 솟구치듯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24년에 이르러 마침내 36,000달러를 넘어선 지점에서 그래프는 멈추었네요. 잿더미만 남은 전쟁 직후의 흑백 사진과 수많은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현재. 서울의 야경이 화면에서 교차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마저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이죠. 단순히 현재의 부유함이나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절망의 폐허 속에서 불과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낸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진정한 1위의 자격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제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서는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한 경제학 강의가 아니라 한 국가가 써내려간 위대한 서사시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에단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고뇌가 담겨 있더군요. 그는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한국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도, 그렇다고 섣불리 제재를 가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요. 학생들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듯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던 백악관의 내부 기밀문서 표지였죠. 문서의 중앙에는 아주 굵고 선명한 붉은색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복잡한 분석이나 긴 설명 없이 모든 상황을 단 한 줄로 정의하고 있었네요. 바로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있어 언제나 예외적인 존재이자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본 학생들의 표정은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마저 섣불리 통제할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작다고만 여겨왔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통해 제 강의가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길었던 강의를 마무리하며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패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학생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 마티아스는 옆자리 친구에게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라고 속삭이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금 백악관이 가장 예의주시하며 또 한편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입니다.